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남편이 일하는 식당 일을 돕다가 가게를 차리게 된 40대 여성입니다. 소처럼 일만 하면서 남편에게 평생 이용당할 뻔했었던 제가 다행히 얼마 전에 이혼을 할 수 있었는데요. 남편의 실체를 알고 자신만의 가게를 꾸리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보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기분이네요. 그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아가. 나다 시엠이 준현이가 요즘 손목이 안 좋다던데 넌 요즘 집에서 쉬고만 있다며? 주부 일도 좋지만 남편이 아프다는데 식당 일을 좀 도와야 할 거 아니냐? 언제까지 주부 일 한다는 핑계로 탱자탱자 놀기만 할 거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애시당초 저 직장일 잘하면서 맞벌이 하고 있었는데 관두고 경력 단절되게 한 거 그이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너 경력 이어가게 해주겠다는 거 아냐? 식당 일 도와 국밥 만들면서 사람들한테 맛있는 음식도 제공하면 얼마나 하루하루 보람차겠어? 긴 말할 것 없고 너 내일부터 당장 일하도록 해라.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일이라도 바지런히 해야 할 거 아냐? 어머님, 그럼 식당일 하게 되면 집안일은 그이도 반반씩 거드는 건가요? 그이 식당도 건성으로 운영하면서 돈도 제대로 안 갖다 주면서 돈 번다고 집에선 손 하나 까딱 안 하거든요. 부부 사이의 일을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하나하나 나한테 일러 바치고 있니? 그런 문제는 니들끼리 알아서 정하도록 해라. 나는 모르겠으니까. 하여튼 간에 내일부터 당장 일 안 하면 혼날 줄 알고. 알겠어? 남편은 돌아가신 아버님의 운영하던 돼지국밥 집을 물려받았지만 천성이 게으른 사람이라 그런지 식당의 벌이가 영 시원찮았죠. 하지만 저는 기왕 일을 하기로 시작한 것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아버님이 오랫동안 쌓아왔던 인맥들이며 가게에 물려오던 레시피 등을 철저히 공부했습니다. 처음에 남편을 따라 돼지국밥을 만들 때만 해도 서툴던 저였지만 그렇게 3년 정도가 지나 30대 중반에 접어들자 일에 완숙함이 생기더군요. 식당도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그런 번창이 본인의 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 내가 분명히 아침마다 내 밥 차려놓고 가라고 그랬지. 가게 일을 하면 너가 얼마나 한다고 서방님 밥도 안 차리고 일을 하러 가냐? 지금 시위하는 거야? 당신이 가게 일 나 1인분도 못한다고 해서 나 그동안 열심히 일 배우고 가게 성공시키는 데 기여했어. 그런데 계속 일 서툴다는 핑계로 집안일 나한테 몰아주는 거 더 이상은 못 참아. 못 참으면 뭐 네가 어쩔 건데. 닥치고 앞으로 기본적인 건 하라고. 설거지며 청소며 아침 저녁 차리는 거 나도 이제 힘들다고. 손님들한테 좋은 국물 대접하려면 24시간 고기 삶고 계속 잡내 날아갈 수 있도록 신경도 써줘야 하잖아. 그런데 그거 나한테 다 감당시키고 당신은 솔직히 하는 게 뭐야? 대충 시판하는 거 사서 쓰자니까 너가 고집을 부려놓고 왜 날 탓하는데? 요즘 손님들 입맛 예전이랑은 달라서 대충대충 하면 안 돼. 당신이 꽤 부리고 요령 피우는 거 사람들 입으로 다 알아. 하다못해 사람이라도 더 쓰게 해주든가. 알겠다. 그럼 직원 더 고용하면 되는 거지? 쥐꼬리만한 가게인데 그거 좀 일한다고 더럽게 생색이네. 직원 쓰는 건 좋은데 당신 사람 볼 줄 모르잖아. 나도 같이 뽑았으면 좋겠어. 개소리도 좀 작작해라. 사장이 나고 하늘 같은 남편이 나야. 어디 일개 직원의 여편네가 직원 뽑는 일에 나서려고 들어? 너 요리 좀 한다는 말 듣고 손맛 칭찬 받으니까 아주 나랑 맘먹으려고 드는구나. 맘먹으려 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쭉 함께 할 사람이니까 그렇지. 솔직히 가게 일 거의 거들지도 않는 당신보다야 내가 직원이랑 더 오래 보지 않겠어? 좋게 봐도 너는 당장 해야 할 일을 잘하는 타입인 거고 나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인 거고. 자꾸 헛소리하지 말고 집에 와서 밥이나 차려놔. 남편은 가게 일을 하면서 대부분의 권한을 본인이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요리를 만든다거나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능력도 전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뽑는 직원이라고 멀쩡할 리가 없었죠. 기껏 뽑아놓은 미정이라는 이름의 직원은 얼굴은 반반한데 일주변은 없고 틱틱거리는 성격의 소유자라서 제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여보, 미정 씨가 손님한테 서빙하다가 또 국밥 쏟고 난리 났어.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미정 씨 손목 연약하니까 서빙 같은 거 많이 담겼다 싶으면 너가 하라고. 누가 고용된 직원이고 사장인지 모르겠네. 그럴 거면 사람을 돈 주고 왜 써? 야, 입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이 국밥집 사장은 나고 너는 그냥 사장 마누라에 불과한 사람이야. 자꾸 사장 행세하려고 들지도 말고 미정 씨한테 괜히 갑질하지 마. 나이도 먹을 만큼 처먹은 여편네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당신 설마 지금 미정 씨 편드는 거야? 나는 당연히 윗사람으로서 할 만한 말을 한 건데? 가게도 잘 되고 얼굴 보고 오는 손님들도 많아. 그런 것까지 일하는 능력으로 치자면 우리한테 충분히 과분한 사람이야. 괜히 핍박하다가 다른 가게 가봤자 너나 나나 손해라고. 그럴 거면 차라리 모델을 뽑지 그랬어? 아니, 종업원으로서 식당 일을 하게 할 거면 적어도 기본은 하는 사람을 뽑아야 할 거 아냐. 그게 안 되면 기본은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고. 하여튼 난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사람 만들어 놔.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미정 씨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싫다니까. 당신이 사장이라며. 그럼 나한테 사장 자리 주든가. 아, 알겠으니까 좀 다물어봐. 내가 그럼 잘 타일러 볼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책임지고 일 잘하게 만들어 놔야 해. 가게 날마다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는데 직원을 하나 더 쓰든지 할 거 아니면 미정 씨가 적어도 한 사람 몫은 해줘야 한다고. 맨날 사람들한테 실수하고 오히려 일거리를 만드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 실수하는 거 나도 수습하고 있어. 그리고 너 처음에 일 배울 때부터 잘했냐? 너도 실수하면서 배워놓고 이제 좀 짬 찼다고 왜 사람을 갈구고 그래? 남편은 뽑은 직원이 이쁘다는 이유로 대놓고 편을 드는데 참 꼴 보기 싫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가게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실수가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절 만류하는 남편이 결국 미정 씨의 교육을 전담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미정 씨의 교육을 맡은 며칠 동안 몸이 아픈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하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고, 준현이는 언제쯤 온다니. 내가 이렇게 골골거리며 죽어가는데 애미 얼굴을 한번 보러 오질 않는구나. 아이고, 내 허리야. 허리가 아주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구나. 허리 삐끗하신 거 의사분 말 들어보니까 며칠 정양하면 금방 좋아질 거라고 했어요. 당분간은 제가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신경 써드릴 테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상심이고 뭐고 준현이는 뭐 하냐고 물었잖아. 왜 너는 이제 곧 나이 40이 다 될 애가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 그이는 최근에 고용한 직원 교육하랴, 식당 운영하랴 정신이 없네요. 남편한테는 제가 따로 한번 말을 해볼게요. 어머님이 꼭 보고 싶어 한다고. 내가 연락을 하면 받지도 않고 엄마 귀찮아만 하는 아들인데 이게 왜 이렇게 자랐나 모르겠구나. 준현이를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네 옆에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받은 거 아니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이가 어머님한테 불효하는 게 왜 제 잘못이에요. 애초에 어머님 병간호 도와주러 온 것도 저인데. 됐으니까 준현이한테 연락이나 하라고 해라. 아픈 시애미한테 이런저런 얘기 따지지 말고. 여보, 당신이 어머님 보러 한번 방문을 해야겠는데? 허리 아프실 분인데 당장 돌아가시기라도 할 것처럼 많이 힘들어하셔서 그래. 그럼 가게 일은 누가 하는데? 미정 씨 교육하느라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당신이 가게 일에 뭐 신경을 쓰면 얼마나 썼다고? 영업 며칠 접든지 하고 어머님 보러 와. 아니면 내가 가게 맡을 테니까 당신이 어머님 잠시 병간해드리든지. 나 손목 안 좋아서 엄마 병간하면서 이것저것 시키는 거 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 됐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고. 내가 엄마한테 따로 연락을 하든지 할게. 당신이 이렇게까지 직원 교육에 신경 써줘서 고맙긴 한데 한 번은 꼭 보러 와야 할 것 같아.
어머님 지금 막 울고불고 내 탓하면서 난리도 아니셔. 알았다니까 왜 자꾸 사람이 질척거리고 그래. 너나 엄마나 사람 이렇게 짐 빠지게 하니까 짜증이 나서 내가 대화를 피하게 되는 거야.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본인들이 스스로를 좀 돌아보라고. 여기서 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와? 어머님이 당신 보고 싶다면서 나 탓하는데 사이에 낀 사람은 그럼 어쩌라고? 모르겠으니까 그쪽 일은 그쪽이 알아서 하세요. 남편에게 요청을 했지만 결국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시어머니의 바람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병간하는 내내 온갖 잔소리며 징징거리는 소리며 욕을 받아주느라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식당 일을 밤새도록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가게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어머님을 병간하는 일은 남편에게 맡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 더 이상은 못 버티겠으니까 당신이 어머님 맡아. 차라리 가게 일이 수월하겠다 싶을 정도야. 이제 고작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 가게에 오는 손님들은 미정 씨랑 내가 잘 처리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엄마나 잘 돌봐드려. 미정 씨도 당신도 가게 일은 잘 모르는 사람이라 걱정돼서 그러지. 단골 손님들, 나랑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맛 없어지면 컴플레인 바로 들어온다? 차라리 당신이 병간을 맡아. 내가 가게 일 하면서 미정 씨 교육할 테니까. 아, 사람 거참 했던 말 자꾸 하게 만드네. 짜증나게 되풀이하지 말고 그냥 닥치고 엄마 병간이나 하라고. 가게 일은 사장인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미정 씨랑 마찬가지로 일개 직원인 너는 내가 시키는 거나 잘하라고.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솔직히 당신이 사장이라고 거들먹거리기나 하지. 가게 일 알면 얼마나 아는데? 국밥 뭐 그냥 대충 고기 푹 삶아내고 국물 진하게 우려낸 거에 고기 담아내면 끝 아냐? 너가 지금 좀 열심히 했다고 나 가르치려 드는 꼴 참아주는 것도 여기까지다. 아, 그래? 안 참아주면 그럼 어떡할 건데? 그럼 이혼하는 수밖에 없지. 자꾸 남편 대단한 줄 모르고 기어드는 년, 내가 왜 봐주겠냐? 기가 막힌다 정말. 당신 그게 나한테 지금 할 소리야?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고 10년 넘도록 헌신해왔는데. 이혼? 그러니까 앞으로 까불지 말고 말을 이쁘게 하라고. 어디 하늘 같은 서방님한테 바락바락 대들고 있어. 이게 대가리만 커져가지고. 남편의 말이 너무 어이가 없던 저는 당장 가게로 가서 따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찾아가니 한창 운영이 되어야 할 가게는 진지게 셔터가 내려가 있더군요. 무슨 일인가 하여 전화를 해도 받질 않아서 집으로 행선지를 틀었는데 놀랍게도 저는 그곳에서 남편과 미정 씨가 함께 차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둘러 택시를 잡아 따라갔던 저는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둘 수 있었죠. 어머님, 남편이 교육 핑계 대면서 수상하다 싶더니 가게 직원이랑 바람을 피고 있었네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걸 왜 나한테 따지니? 네? 어머님, 지금 이해를 못하신 모양인데 불륜이요 불륜. 그이가 지금 가게에 직원이랑 불륜을 저질렀다고요. 여기 증거 사진도 있어요. 솔직히 준현이처럼 능력 있는 남자면 불륜이건 뭐건 저지를 만하지 않니? 오히려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남편한테 감사하면서 봉사할 생각을 해라. 지금 허리 때문에 혹시 약을 드셨어요? 어머님이 영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셔서 그래요. 이게 시어머니를 아주 돌려가는구나. 내 정신은 멀쩡하다. 그리고 너가 하는 소리가 솔직히 괘씸하기도 하고 괘씸하다뇨? 그이가 바람핀 걸 놓고 왜 절 괘씸해 하세요? 내가 말은 안 했었어도 그동안 준현이가 얼마나 고생한지 다 들어 알고 있다. 너 결혼하고 애도 못 낳은 주제에 집에서 처박혀서 뒹굴뒹굴 게으름만 부렸었던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그러다가 이제 식당 일 좀 배웠다고 남편 잡아먹으려 들었잖니.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당장 머리채를 다 뽑아 놓으려다가 간신히 참았다. 와, 어머님은 제 얘기는 안 믿으시고 남편 얘기만 믿으시는 거예요? 날마다 꼬박꼬박 오첩 반찬 차리고 없는 생활비 쪼개가면서 친정에 돈 빌려가면서 남편 내조해왔는데
이런 얘기 들을 줄은 몰랐네요. 당장 지금 집에만 봐도 설거지하기 싫다고 식기세척기며 로봇 청소기며 산 건 어떻게 설명할 거니? 너가 이게 게으르다는 증거 아니냐? 그거야 제가 가게 일 도우면서 집안일 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죠. 남편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가게 일도 손목 아프다면서 노는 사람인데요. 그런 기계 쓴다고 탓할 건 제가 아니라 가사 분담 안 해주는 남편 아닐까요? 하여튼 이렇게 나한테 대드는 꼴만 봐도 네가 얼마나 준현이를 버려놨는지 알겠구나. 그동안 너 며느리로 있는 동안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는데 아주 잘 됐구나. 이혼하고 이 집안에서 그냥 영영 꺼져 죽어라. 그럼 내가 당장 이 허리 아픈 것도 씻은 듯 나을 것 같구나. 네, 어머님. 소원대로 그렇게 해드릴게요. 저는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고 있음을 통보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마당이니 더는 이 집안에 헌신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었죠. 오랫동안 가게의 일을 무상으로 해왔던 것부터 식당의 번창에 대한 기여까지도 인정을 받은 덕분일까요?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불륜으로 인한 이혼 소송에 상간녀 소송까지 엮으면 그간 고생한 세월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보, 아니, 준현 씨, 우리 곧 있으면 이혼하잖아. 나한테 마지막으로 뭐 사과하고 싶은 말 없어? 그래도 산 세월이 있는데 안 좋게만 끝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아, 안 좋게 끝나기 싫은 사람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구나. 덕분에 나는 내가 벌어놓은 돈 다 위자료로 날리게 생겼네. 그건 당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잖아. 그렇게 비꼬기만 할 거면 나도 더는 이 얘기 하고 싶지가 않다. 그래, 생각해보니까 너. 아니, 울 여보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네. 이혼할 마당이기는 하지만 내 상간녀한테 당신 그 요리 비법 좀 전수 좀 해줘라. 아침 저녁으로 차리는 밥이며 국밥집 맛의 비결이며 죄다 털어놓고 가. 뭐? 지금 이혼하는 마당에 그게 할 소리야? 아니, 그래도 나 앞으로 너 매일 저주할 거거든. 그러다가 너 콱 죽어버리기라도 하면 요리는 그리워질 것 같아서 그래. 아, 그러셔? 그럼 내 레시피 잘 전수해 줄 테니까 받아 적기나 해. 아니, 됐어. 어차피 헤어질 마당이니까 이상한 소리나 짓거리겠지. 그냥 저주나 실컷 하고 너 죽으라고 매일매일 물 떠놓고 기원하련다. 정말로 레시피 알려줄 수 있는데? 국밥 맛있게 운영하려면 필요하지 않아? 소문 들어보니까 나 없는 며칠 동안 손님들 악평도 자자했던 모양이던데. 그럼 뭐 짓거리기나 해봐. 들어는 줄게. 24시간 푹 고기 끓이면서 잡내 날아갈 수 있게 하고 당신이 전에 하던 것처럼 오래된 고기 쓰지 않기. 당일 삶은 고기 내놓고 오래된 고기인 거 감추려고 괜히 미리 밑간해서 내놓지 않는 거. 그것만 잘 지켜도 맛있게 할 수 있을 거야. 뭔 또 대단한 소리를 하나 했더니 그게 요리 비법이라 이거냐? 요리는 정성 같은 고루한 소리를 마지막까지 하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나셨겠어. 나는 당신한테 헌신했던 세월이 마냥 후회되고 쓰레기 같지는 않더라. 당신 같은 인간 말 정도 대접한다고 매일 요리하고 연구하는 동안 가게 일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마인드를 많이 배우고 익히게 됐거든. 그러니 돈 내면서 맛있다고 해주는 손님들한테야 당연히 더 정성스럽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 그래. 너 잘나셨으니까 위자료 받은 돈으로 국밥집을 또 차리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건 뭐 가는 마당까지 짜증나게 만드네. 결국 남편과 이혼한 저는 두둑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남편의 말대로 저만의 국밥집을 인근에 차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이미 소문난 자신의 가게를 이길 수 있겠냐며 코웃음을 쳤지만 사람들에게 쏟는 정성과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 법이더군요. 제 가게의 평판이 좋게 바뀌는가 싶더니 결국 남편의 가게는 망해버리고 말았죠. 가격을 낮추고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잘 나가는 가게의 레시피를 구매하기도 하는 등 남편 나름대로는 대응을 했었지만 게으른 미정 씨와 남편의 천성이 문제의 근본이었던지라 처음부터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다. 미안한데 나 가게 망해버리면 나만 보는 엄마가 너무 슬퍼하실 것 같거든. 그러지 말고 제발 다른 곳으로 가게 좀 옮겨주면 안 될까? 이혼한 마당에 여보는 무슨.
그리고 내가 안 옮겨도 어차피 당신 가게는 망하게 있을 거야. 국밥집 운영하는 사람들이 요리 기본도 안 되어 있고 손님 대접도 할 줄 모르는데 안 망하고 백이겠어? 야, 내가 이렇게 진지하게 부탁하는데 또 안 좋은 말 늘어놓는다 이거지? 왜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만 하냐, 넌? 바람핀 주제에 가게 망하고도 여전히 정신 못 차렸구나. 이혼한 마누라한테까지 매달릴 정도로 힘든 마당에도 여전히 자존심은 세고. 내가 나중에 가게 열심히 운영해서 너 망하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겁 안 나냐? 응, 전혀 겁 안 나. 당신 같은 사람은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 실속은 하나도 없거든. 손목도 아프다면서 냄비 하나 안 드는 사람이 뭔 또 가게를 운영하겠어. 야, 진짜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고. 따지고 보면 너가 이렇게 가게 차리게 된 것도 내 아버지 덕분이고 내 기여도도 있는 거잖아. 요즘 엄마도 허리 아프다면서 쓰러지고 너랑 이혼한 거 왜 그랬냐고 나한테 난리 피우는데 좀 도와줘. 그런 헛소리는 미정 씨 교육할 때나 써먹으셔. 나한테 복수하려면 앞으로는 많이 열심히 해야 할 거야. 야, 그년 이미 내 돈 갖고 튀어버리고 없다고. 그러지 말고 제발 한 번만. 내가 이렇게 빈다. 응? 꺼져 미친 인간아. 여보. 그렇게 저는 남편과 완전히 결별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가게 일에만 매진하고 있습니다. 헌신해봤자 알아주지도 않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서 벗어나니 하루하루가 행복한 현재인데요. 앞으로도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고맙다는 인사를 들을 수 있는 이 행복한 시간들이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패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하게 된 20대 후반 여자로 현재는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제가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부터 생활비를 내주기도 하고 많은 지원을 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고마움을 늘 갚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저를 돈으로만 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사랑에 결혼까지 했던 사람이 전 남편이 된 사연에 관해 얘기해 볼까 해요. 아, 자기야. 나 자동차 박아서 수리비만 60만 원 넘게 나왔어. 자기가 좀 제대로 가르쳐줬으면 이럴 일도 없었을 텐데. 무슨 소리야? 어쩌다가 사고를 냈는데? 일방통행인 곳으로 들어가서 후진을 하고 있었는데 차가 이상하게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주차된 차 박아버렸어. 가뜩이나 돈도 없어서 학식만 2주째 먹고 있는데 미치겠다. 내가 운전 가르쳐 줄 때는 다 안다고 하더니 어쩌다가 사고를 냈어? 지금 자기 나 비꼬는 거야? 운전 초보니까 실수하는 건 당연한 일 아냐. 실수하는 건 당연하면 당연한 줄 알고 넘어가면 되지. 왜 또 그걸로 맘 상하고 그러냐는 얘기야. 실수한 건 당연한 건데 남의 차를 박은 건 또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 돈 나가게 되었는데 그럼 기분이 안 상해? 자기는 돈 많은 집 딸이니까 좋겠지만 나는 가난한 집이라서 돈 없다고. 엄마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하기도 눈치 보이는 처지고 지금 몰고 있는 차도 간신히 장만한 거라고 몇 번을 말해? 오늘 한 번 말했어. 그런 얘기 자기 자존심 상한다고 안 하잖아. 사람이 힘든 부분들 말하고 감정을 말하면 공감을 해주거나 해야지. 왜 그렇게 사람이 계산적이고 기계적이야? 수리비 60 나올 정도로 사고 났다고 하면 나 다치지는 않았냐고 걱정을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 어쩌다 사고 냈냐든가 하는 식으로 다정하게 말해줘야지. 가르쳐줄 때는 다 안다고 하더니 왜 사고를 냈냐는 식으로 말할 일이야? 솔직히 말할게. 자기가 나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 60만 원 때문에 학식 계속 먹어야 한다고 나한테 징징거릴 거 뻔해. 그래도 내가 수리비 문제 모른 척하고 안 도와주면 다른 걸로 나 힘들게 하겠지. 아니, 수리비야 내가 얼마든지 낼 수 있어. 그 정도 능력이야 되는데 학식을 매주 먹어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라는 거야. 자기랑 좋은 곳에 가서 데이트하고 싶은데 내가 눈치 보이기도 하고. 자기 가난한 거 모르고 만난 것도 아니잖아. 형편 된다 싶을 때만 밥 사주면 되고 나중에 다 갚으면 된다고 말했잖아. 정 지금 상황이 안 좋다 싶으면 수리비도 내가 내줄게. 이러니까 무슨 내가 수리비 받아내려고 일부러 수작이라도 부린 것 같잖아. 나 진짜 그런 의도 조금도 없었고 힘든 거 그냥 토로하려고 했었던 거야. 서두르지도 않았고 배운 대로 천천히 몰았었는데 닿아버리니까 진짜 돌아버리겠다. 맘 같아서는 시간을 돌리고 싶어.
그렇게 후회되면 자기한테 나도 하나만 부탁하자. 자동차 모는 거 좋은데 위험도 따르는 일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그런데 뭐든 대충 알아보고 제대로 안 익히고 하는 성격 때문인지 사고가 앞으로도 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냥 제대로 교습을 받든지 아니면 나한테 확실하게 배우는 게 어떨까? 원래 부딪혀가면서 배우는 게 실력 쑥쑥 늘기에는 최고야. 자기는 왜 자꾸 나를 간섭하려고만 들어? 그냥 나 힘들다고 말할 때 공감만 해주면 된다니까 왜 자꾸 가르치려고 드냐고. 그러다가 나중에 사람이라도 치면 그때는 내가 도와줄 수도 없어. 몰랐다고 말하다가 어린애라도 치에게 하면 그때는 인생 종치는 거야. 인생 종칠 뻔한 사람 구해준 게 누구인데 말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자기 트럭에 치여서 그대로 죽을 뻔했을 때 구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시나 봐. 자기가 나 목숨 구해준 건 정말로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무슨 잘못할 때마다 그 일 들먹이는 건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나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미 다 식은 거야? 목숨 구해줬는데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또 몰랐네. 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나도 아주 고맙게 여기고 있다니까. 왜 자꾸 사람 질리게 그래? 자기한테 나 이런 대접받을 사람 아냐. 우리 과에 나 좋다는 사람만 한 트럭은 된다고. 외모 괜찮고 성격도 좋다고 난리도 아니라니까. 내가 나중에 자기 학과에 방문할 일 있으면 그때 자랑해. 그리고 외모는 평범한 편이지만 성격은 솔직히 별로지. 어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솔직히 난 나랑 똑같은 사람 있다고 하면 절친이 됐거나 부부가 됐을걸? 그 정도로 인격자인 사람이 나라고. 남편은 제가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달려들던 트럭에 치일 뻔할 때 달려들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대학교에 다니던 학생이기도 해서 그 인연으로 인해 서로 사귀게 되었는데 주변에서는 가난하고 외모도 평범한 사람이랑 왜 결혼을 하냐면서 만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달리는 트럭에 뛰어들어서 저의 목숨을 구해줄 정도로 용감한 사람인데다가 그것을 주위에 알리지 말라고 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기도 하니 괜찮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절친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혼 생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미리야, 결혼식 날 애들 많이 안 부르기로 했다면서. 너 그동안 남의 결혼식 열심히 참여하더니 축의금 받을 거 아깝지 않아? 어차피 남편 될 사람 두고 이러쿵저러쿵 뒷말이나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안 보는 게 속 편해. 사람들이 뭐라고 남편 뒷 얘기를 했다고 대학 시절 내내 보던 사람들을 손절하냐? 너 공무원 시험 친다고 할 때도 별말 안 하고 응원하던 사람들인데. 너 그렇게 떠보는 거 보니까 뭔가 들은 게 있기는 한가 보다? 아니면 너도 기현 씨랑 결혼 반대하려고 그러는 거야? 야, 절친 듣기 서운하게 말을 뭐 그렇게 하냐? 솔직히 별로 들은 얘기는 없는데 너랑 왜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는지 다들 궁금해하기는 하더라. 솔직히 네 남편 될 사람 흉보고 싶지는 않은데 학기 초부터 말 많았잖아. 뭐? 학교 들어오자마자 연애하려고 이 여자 저 여자 집적거렸던 거? 그런 것쯤이야. 뭐 남자들 대부분이 그렇잖아. 지금은 나 하나만 바라보는 사람이야. 사귀다가 헤어진 애 얘기 건너 들어보게 됐거든? 그런데 막 다른 여자랑 비교도 하고 그랬다던데 너한테는 안 그랬나 보네? 애처럼 칭얼대서 짜증나는 캐릭터라고 아예 소문 파다할 지경이었어. 좀 칭얼거리는 편이기는 한데 그 정도까지는 아냐. 그래도 군대도 갔다 온 사람이니까 앞으로 더 철들지 않을까? 솔직하게 하나 물어보자. 남편이랑 결혼하려는 이유가 뭐야? 나한테는 말해줄 수 있는 얘기잖아.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얘기인데. 그럼 너만 알고 있는 거다? 나 입 무겁기로는 한국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인 거 알잖아. 오죽하면 오빠가 삼촌이 애지중지하는 도자기 깨먹은 것도 여태껏 비밀 지키고 있겠냐. 그동안 싸운 적도 많았는데 약속 지킨다고 말 안 했다니까? 지금 그 비밀 나한테 얘기한 거 된 거 같은데? 괜찮아. 공소시효 지난 일이라서. 어쨌거나 얼른 언니한테 다 물어봐. 어떤 매력이 있길래 우리 미리양 마음을 사로잡은 건지 다 말해봐. 네 남편 될 사람 캐릭터 좀 파악해보자. 어디 가서 절대로 말 안 할 거라고 믿고 말하는 건데. 사실 나 트럭에 치일 뻔한 거 구해줬었거든. 그런데도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 설마 너 트럭에 치일 뻔했었던 거 말하는 거야? 아,
그럼 그때 같이 실려갔었던 게 기현 씨였던 거고? 맞아. 그게 인연이 돼서 서로 사귀게 된 거였는데, 솔직히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닐 만한 일이잖아. 나한테 생색내는 건 짜증나는 일이기는 한데, 그래도 함구하고 묵직한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네. 그렇다고 또 감출만 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남편 될 사람도 참 독특하다. 어쨌거나 사정 알았으니까 언니가 결혼 축복해 줄게. 솔직히 걱정도 되기는 했었는데 사정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 고마워, 나 행복하게 살게. 하지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아주 힘이 들었는데요. 우유부단한 데다가 경제력도 떨어지는 남편은 생활을 같이 해나가는 데에 있어 사소한 습관까지도 하나하나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돈을 지독하게 밝히면서 자신의 것만 탐하는 모습에 정이 떨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보, 피부과에서 간단하게 점만 빼고 온다고 하지 않았어? 왜 비용이 몇백만 원이 나와? 아, 점을 빼려는데 의사쌤이 기미 관리랑 주름 관리도 해보라고 권하시더라고. 그거 따로 하면 돈 많이 나가는데 한 번에 종합으로 관리받으면 좋다고 해서 카드로 다 결제했지. 자기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저번에는 무슨 한정판 신발 산다고 그러면서 300만 원은 넘는 걸 턱턱 질러대더니 이번에는 피부에만 몇백을 또 쓴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소비해대면 재벌 아닌 이상 망하는 수밖에 없겠다. 장인, 장모님 잘 사시고 자기도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안정적으로 돈 들어올 테니까 문제될 거 없잖아. 얼마 안 되는 인생 즐기면서 살면 좋지 않아? 자기 결혼 전에 나랑 데이트할 때는 1,000원에도 벌벌 떨던 사람 아니었어? 내 기억으로는 음료수 리뷰로 와야 할 거 안 왔다고 가게에 전화 걸어서 2시간 넘게 따진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가게 사장이 말을 싸가지 없이 해서 길게 다투게 된 거였고, 그리고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왔다고 앞으로 쭉 가난하게 살라는 법이 있어? 내가 무슨 유튜브에서 강의인가 보니까 부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부자가 된다더라. 시간을 아까워할 게 아니라 돈을 어디서 어떻게 벌 것인가 고민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한대. 군대 갔다. 온 거 말고는 스펙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자신감 가질 일이 뭐가 있는데? 자신감도 기반이 있어야 생기지. 자기처럼 아무것도 없으면 공부를 해야 할 거 아냐. 아니, 이 사람아, 취직하려고 해도 요즘에는 목소리며 외모며 다 보는 거 몰라? 적어도 내가 딱 봤을 때 잘생겨 보이고 피부가 환해야 면접에 붙을 확률도 올라갈 거 아냐. 서류 남들 다 통과하는 거 통과해봤자 고작 출발선상에 선 것에 불과하다니까. 그래서 남들이 이력서에 써낼 스펙 쌓고 공부할 때 자기가 한 게 뭐냐고 정취직하는 게 힘들겠다 싶으면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공무원 공부라도 하든지. 내 나름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자기도 두고 보고나 있어. 잘 투자해주면 내가 언젠가는 자기 호강시켜준다. 엄마랑 아빠한테 손 벌리는 거 나도 이제 한계야. 신혼집 장만해줬으면 너희가 알아서 이제 제 몸 정도는 건사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빌붙을 생각이야? 빌붙는다니 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 안 해? 솔직히 나도 지금 기생충처럼 빌붙어 지내는 거 알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최대한 투자 받아두려는 거 아냐. 어차피 기간 더 지나면 아예 돈 주시던 것도 끊을 텐데 그때까지 최대한 본전을 뽑아 놓아야지. 우리 부모님 돈을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 못하냐? 어디 공짜로 생기는 돈이 아니라 부모님 돈이라고. 부모님 돈. 알지? 잘 아니까 내가 앞으로 호강시켜주겠다고 하잖아. 엄연히 말해서 내가 당신한테 공짜로 받는 돈이야? 그거 내가 나중에 다 갚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잖아. 나는 그냥 당신이며 장인 장모한테 무이자로 돈 대출했을 뿐이라고. 그런 식으로 정신 승리하면 세상이 살기 편해져? 옛날에는 내가 힘들 때마다 돈 잘 대주고 오냐오냐 해주더니 사람이 참 많이 변했다. 자기, 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야?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킬 건 지키자는 얘기야. 그리고 자꾸 옛날 얘기 들먹이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참아온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자기가 선을 넘은 거라고 지금. 그렇게 해봤자 목숨 구해준 것보다 더 큰 건 아니잖아. 내가 제일 후회하는 게 자기한테서 목숨 구해진 거라고 말하는 날 오기 전에 알아서 잘해. 이번에 피부과 간 건 내가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 돈 좀 아껴 쓰라고. 알겠어. 자기는 진짜 돈 많은 부잣집 딸이면서 너무 쪼잔하다. 자기 돈은 악착같이 아끼고 시부모님한테는 용돈을 꼬박꼬박 갖다 바치면서 저의 부모님 돈은 펑펑 써대는 남편의 모습에 한숨이 나왔는데요. 솔직히 목숨을 구해준 값은 이미 다 치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돈으로는 남편이 제게 할 말이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저를 위해 목숨도 걸고 위험을 마다한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참으면서 살았죠. 남편도 마냥 놀고만 있었던 것은 아닌지 펀드 매니저로 취직을 하게 되어 한시름 놓고 공부에만 전념할 때였습니다. 저는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되었는데요. 미리야, 너한테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도 사실 건너 들은 얘기니까 사실 확인이 명확하게 된 건 아냐. 무슨 말인데 시작부터 이렇게 뜸을 들여? 네 남편, 기현 씨가 너 트럭에 치일 뻔한 거 구해줬다는 이야기 말이야. 우연히 그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 동창들한테서 퍼져 있는 거 들었는데 네가 얘기해준 거랑 내용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내용이 다르다니 뭐가 어떻길래? 반응 보니까 넌 전혀 얘기 못 들었나 보다? 말했잖아. 사람들하고 교류도 끊었다고. 그래서 결혼식도 친한 사람만 초대한 거 뻔히 알면서 그러니. 어찌 됐건 얘기가 어떻게 다른지나 얼른 말해봐. 기현 씨가 너 구해줬던 게 아니라 네 근처에서 지나가다가 트럭 보고서 놀라 넘어진 거라고 그러더라고. 원래 사람들은 낱말하기 좋아하잖아. 날 줘도 편하게 하고. 그런 거짓말 나는 신경 전혀 안 써. 나도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소문 출처가 네 남편인 것 같더라. 넘어지다가 네가 구한 거로 오해했다는 이야기 말이야.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소문내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던 사람이 남편인데. 정확히는 기현 씨 친구들이 소문 출처인 것 같아. 재수 좋게 도로 건너다가 마침 네 근처에서 넘어진 바람에 사람 구한 영웅되고 팔자 폈다는 식으로 네 남편이랑 친구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만약 그게 진짜라면 네가 너무 배신감 느낄 일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걸 또 모른 척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너한테는 꼭 진실을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친구를 통해 들은 진실은 저의 결혼 생활에 대한 확신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는데요. 이 일을 따져 묻자 처음에는 부인하던 남편은 마침내 사실을 인정하더군요. 그래, 그래서 뭐 어쩌라고. 따지고 보면 트럭에 치일 뻔한 거 내가 구해준 거 맞기는 하잖아. 무슨 그게 멍청한 소리야. 폭력이며 살인도 우발적인 거랑 계획적인 거랑 다르게 취급하는 거 몰라? 이게 폭력이며 살인이랑 같아? 자기 요즘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고 하더니 영 뇌가 딱딱하게 굳어버렸나 보다? 말하는 거 보니 여전히 떳떳한 모양인데 그런 사람이 왜 내 착각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어? 당신 거짓말 탄로 날까봐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었던 거잖아. 내 말이 틀려? 그러니까 나도 인정하고 미안해하고 있잖아. 미안해하는 사람 태도가 뭐 이따위야? 당신이 이제까지 나 속이고 뜯어간 돈이며 결혼한 거며 인생 망가뜨린 건 생각 안 해? 나는 정말로 당신이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한 거야. 늘 징징거리고 돈 욕심 많기는 해도 본질은 좋은 사람이라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아이씨,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데? 얘기 들어보면 나한테 아주 불만이 많은 모양인데 나도 아니, 너한테 불만 많아. 아, 우리 잘나신 남편분께서 불만이 많으셨구나. 그래,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으셨을까? 돈 많은 부잣집 딸이랑 결혼해서 회사 취직할 동안 편하게 인생 즐기면서 사시는 분께서? 듣자 하니까 회사에서도 잘리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다니고 있다던데? 그래서 뭐 어쩌자고. 자꾸 비꼬지 말고 본론이나 말해. 이혼이라도 하자고. 이혼 도장 찍어줄까? 이혼 도장 찍으면 앞으로 잘 살아갈 자신은 있나 봐? 내가 알고 보니까 주식에 재능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거래하시는 VIP 분들도 나를 많이 신뢰해줘서 내가 돈을 좀 만진다 이거야. 조만간 너한테 깜짝 놀라게 해주고 그동안 빚진 거 다 갚을 생각이었는데 네 복을 네가 차버리는구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그동안 돈 줬었던 거 빌려준 거라고 내 입으로 분명히 말했었던 거 기억이 안 나나 봐? 그동안 나한테 빌려갔던 거며 받았던 거 죄다 토해낼 생각이나 하고 있어. 그리고 사기 결혼으로 너 소송 걸면 얼마나 나올지도 잘난 머리로 계산해보고. 야,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자기라고 부르면서 살갑던 시절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 너 나 좋다고 사랑한다고 했었던 날들 기억이라도 좀 해봐.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냐? 사랑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사람 자체가 애초부터 허구였던 거라니까? 목숨 걸고 위험한 사람 구해주고도 소문나는 거 싫어했던 남자를 사랑했던 거지. 지 실수를 영웅담으로 꾸민 사기꾼을 사랑했던 게 아니야.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싶네. 나 좋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이제는 고르는 처지가 된 거잖아. 어차피 네 덕에 나는 돈도 충분히 벌 만큼 벌었고 좋은 회사 취직도 했고 능력도 있거든. 앞으로 어떻게든 잘 살 수 있을 거니까 까짓 거 위자료쯤이야 뭐 대수겠어? 네가 그런 말 한 적 있잖아. 너랑 똑같은 성격인 사람 만나면 절친 아니면 부부일 거라고. 제발 그렇게 말했던 거 꼭 실현되길 바랄게. 너 같은 사람 꼭 만나. 진심으로 빌게. 이야, 축복해줘서 고맙다, 전 마누라. 앞으로 나한테 돈 문제로 잔소리할 생각 못해서 아쉬워서 어떡해? 막판까지 쿨한 척하지만 속이 아주 쓰리긴 하지? 뭐라는 거야? 한심한 소리 하고 있어. 너 같은 폐기물이랑 그래도 결혼 생활 더 지속하지 않을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을 뿐이거든? 폐기물. 이게 헤어질 마당이라고 막말을 하네? 야, 너 길 가다가 뒤통수 누가 치고 가면 나라고 생각해라. 알겠냐? 모르겠다, 이 자식아. 아오, 이 쥐방울만 한 걸 진짜 어떻게 요절내지? 남편이 좋은 사람일 거라는 결혼 생활을 지탱하던 믿음이 깨진 것은 충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하더군요. 이혼하게 되고 얼마 동안 떨어져 있으니 전 남편이 얼마나 허접하고 추악하며 탐욕스러운 인간인지도 확연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도록 도와준 친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은혜야, 네 덕분에 이혼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 이혼하고 행복하다니. 참 아이러니한 말이 아닐 수가 없구만. 기현 씨 얼마나 쓰레기였길래 이혼했는데도 행복하냐. 빈말이 아니라 너한테 정말로 고마운 마음이야.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단단히 콩깍지가 씌었다 싶더라. 남들 말리는 결혼하고 잘 살 거라고 생각했던 게 오만이었던 것도 깨달았어. 원래 결혼은 누구 한쪽이 손해를 보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그러더라. 그게 남편이 될지 아내가 될지야 모르겠지만 너랑 기현 씨 보면 누가 손해였는지는 확실히 알겠다. 솔직히 기현 씨 너한테 위자료며 위로금으로 돈 많이 주기는 했지만 나름 좋은 회사도 취직했고 얼굴도 많이 관리했는지 옛날보다 훨씬 낫더라고. 그러면 뭐해? 사람 속이 완전 쓰레기인데. 이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술 마시고 나한테 연락한 적도 있다? 어머, 이혼하고 다시 연락한 거 보면 마음이 있나 보네. 역시 네가 손해보고 산 게 맞기는 맞구나? 웃긴 건 다시 연락했던 거 내가 이러지 말라면서 쏘아붙였거든? 그랬더니 지가 잘 살고 있고 잘 지내고 있다는 거 은근 티내고 싶었나 봐. 나한테 여자랑 클럽에서 노는 사진 같은 거 실수였다면서 보내고 그러더라고. 기현 씨 왜 그렇게 사람이 못났냐? 그럼 네가 다시 돌아와 달라고 할 줄 알았나 보네. 내 말이 어쩜 사람이 그렇게 찌질한지 모르겠어. 지금이라도 이혼해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앞으로 자꾸 너한테 집적거리면 봐줄 것 없이 경찰에 신고해버려. 콩밥 먹는다고 엄포를 놔야 정신을 차려. 그런 인간들. 얼마 뒤 전 남편은 술에 만취한 채로 공무원 공부 중인 저를 찾아와서 주정을 부리더군요. 야, 내가 실수로 사진을 보내긴 했는데 사람이 오랜만에 얼굴을 봤으면 봤다고 아는 척은 해야지. 왜 사진만 보고 대답이 없냐? 실수로 보낸 거라니까 그것도 거짓말 같디? 술 냄새 나는 거 보니까 어지간히 마셨나 보네. 넌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우리 이혼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 질척거려? 뭘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려. 술 몇 잔 하기는 했는데 난 이제 너 같은 년한테 정 다 떨어졌어.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고 재결합은 꿈도 꾸지 말라고 선포하려고 말 걸었던 거거든. 그래. 그럼 나중에 보지 말자. 나도 같은 생각이니까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고 이렇게 불쑥 찾아오지 말고. 나 결혼하게 됐는데 너 정말 후회 안 하지? 이제 한 달 뒤면 결혼하는데 네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나 상처 준 거 용서 빌면 봐줄 수는 있어. 결혼식은 안 갈 거니까 청첩장 보내지 말고. 야,
사람이 말을 하면 건성으로 반응하지 말라고 좀. 넌 왜 늘 이런 식이야? 너 같은 인간한테는 진지하게 대꾸해줄 필요도 없으니까. 멀쩡한 정신이어도 상대하고 싶지 않은 인간을 내가 왜 신경 써야 하는데? 이씨, 나 좋다는 여자 많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었지? 나 요즘 등산 동호회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있는데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 탄탄하다고 좋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진짜라고. 돈 많은 유부녀랑도 애인 사이로 지내면서 맛있는 거 너랑 사귈 때보다 훨씬 다 많이 얻어먹고 있거든. 내가 회사에서 요즘 좀 무시당하고 있다고 너까지 나 무시하지 말란 말이야. 회사 실적이 영 별로라서 유부녀랑 바람이 난 거니? 아니면 그 반대인 거니? 아니다. 내 네 인생 궁금하지도 않다.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야, 너 진짜 후회 안 하지? 이 여자 나 좋다고 남편이랑 곧 이혼하고 나랑 결혼할 거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때 가면 물리고 싶어도 못 물린다? 술에 취할 때면 찾아와서 헛소리를 늘어놓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저는 이사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장만해주신 신혼집이 저의 소유이기는 하지만 남편 역시도 아는 곳이니 얼른 바꾸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은 그 사이에 질리지도 않고 매일 같이 술에 취해 찾아와 자신의 상황을 말하더군요. 상간녀와는 잘 되어가면서 결혼까지도 곧하게 될 것 같다고 하더니 황당하게도 어느 날은 회사에서 잘리고 상간녀가 자신의 돈을 들고 도망갔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상간녀의 남편도 찾아봤지만 돈을 들고 어디론가 잠적했다는 정보 외에는 얻지 못했다며 신세 한탄을 하다 돌아가더군요. 미리야, 나랑 이혼하고 잘 지냈어? 요즘 너 생각 많이 나더라. 네가 해준 서툴지만 따뜻한 요리도 그립고.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나 진짜 아주 많이 달라졌어. 미리야, 난 역시 너여야만 한다는 것도 깨달았고. 우리 다시 재결합하는 게 어떨까? 다시는 보지 말자고 그러더니 왜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을까? 상간녀가 네 재산 빼돌려서 도망이라도 갔니?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알아? 설마 내 핸드폰 해킹했어? 멍청한 소리도 이쯤 되면 인간 문화재급이구나. 이보세요. 내가 댁 핸드폰을 왜 해킹하겠어요. 술 실컷 처먹고 남의 집 앞에 와서 주정 어쩔 수 없이 듣다 보니 알게 된 거지. 미리야, 그래도 내 얘기 맨날 들어준 거 보면 너도 아직 마음이 있구나. 사실 나 요즘 정말 죽을 것처럼 너무 힘들어. 회사도 잘리고 그 꽃뱀 같은 년은 달콤한 말로 사람 꿰더니 내 돈 가지고 날라버렸잖아. 이 마당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너뿐인 거 알지? 왜? 그 상간녀가 너랑 딱 맞는 사람인 것 같은데. 돈도 찾을 겸 지구 끝까지 한번 쫓아가 봐. 지금 농담할 때야? 내 전 재산이 털린 마당인데. 주식하는 나한테 투자하라면서 돈 갖고 튄 년이 내 천생연분이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네가 말했잖아. 너랑 성격 완전 같은 사람 만나고 싶다고. 넘어져 놓고 사람 구했다고 사기친 놈이나 돈 갖고 튄 년이나 똑같은 사기꾼이네. 남 속여서 이득 취하려는 성격까지 빼박이니까 소원대로 됐다. 잘해보셔. 화이팅! 야, 주미리. 너 정말 나한테 이렇게까지 독하게 굴 거야? 나 조금도 불쌍하지 않아? 네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어쩌면 지금도 사랑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남자란 말이야. 화나는 건 알겠는데 마음이 호소하는 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내 마음이 호소하는 건 제발 좀 내 인생에서 꺼져줬으면 하는 것뿐이야. 앞으로 더 문자 보내거나 찾아오면 진짜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미 변호사도 고용해놓고 법률적으로 사용할 증거도 다 모아두고 있어. 회사 잘린 백수의 무일 뿐인데 감옥까지 가고 싶은 건 아니지?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게 인생을 똑바로 살지 그랬니? 미리야,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내가 이렇게 빌고 있잖아. 꺼져. 차단할게. 전 남편이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 불쌍하기는커녕 통쾌한 마음만 들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호언장담하던 대로 자신과 똑 닮은 사람을 만나 비참한 모습이 되었으니 실로 자업자득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결말이었죠. 저는 전 남편과 얽힌 문제로 마음고생을 조금 하기는 했었지만 속 썩이는 전 남편이 없으니 오히려 공무원 시험에 매진해 합격까지 거머쥘 수 있었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에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 그들의 조언을 수용하면서 조금 더 지혜로운 제가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